오늘은 얼마 전 정식 개봉 이후 곧바로 흥행을 이어왔던 영화 서울의 봄이 1천만 관객수를 돌파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12.12 군사 반란 이후 5.18 학살까지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와 함께 잔존 세력과 그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재력과 호화로운 삶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하나회를 중심으로 군부를 장악,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이듬해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정부와 국회를 장악해 1980년에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까지, 이후 노태우가 1988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1993년까지 재임하며 이 기간 동안 전두환과 노태우의 가족들은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특권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두환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 판결을, 노태우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1997년 전두환과 같은 죄목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9,600만 원 확정 판결을, 그것도 헌정사상 첫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 되었으나 이 둘은 1997년 말 곧바로 특별 사면되어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값을 전혀 제대로 치르지 않은 전두환은 사망 전까지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고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여행,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심지어 2003년 법원 출석 당시 자신의 계좌에는 29만 1천 원밖에 없다는 희대의 발언을 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으며, 노태우 또한 1995년 경복고 동창회에서 문화혁명 때 수천만 명의 희생을 언급하며 이것과 비교하면 광주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의 망언을 하는 등 당사자들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는 그들의 가족들조차 이와 같은 망언을 이어가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는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남편인 전두환을 치켜세우거나, 2017년에는 당신은 외롭지 않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전두환의 쿠데타는 사심이 없는 쿠데타였다, 우리 부부도 5.18 사태의 희생자다 라는 식의 옹호 내용을 담아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하였으며, 노태우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민주화 라고 언급하며 군부 쿠데타의 주역인 그녀의 부친 노태우가 민주화를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일반의 상식과 다른 역사 왜곡이자 민주화 정신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가족들은 왜 이런 일반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언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당연히 이들 가족들이 전두환과 노태우의 부정축적된 재산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내 전재산은 29만 원이라며 납부를 거부한 전두환은 2014년 검찰이 환수 전단팀을 꾸렸고, 이에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온 가족의 재산을 모아 부친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전재국 씨는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경영난과 실적 부진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의 임금이 동결되고 일부 해고되기까지 한 상황에서 본인 월급은 44%를 인상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지난 4월에는 전재국 씨가 베트남에서 7,500억 원대의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며, 추징금 완납 약속을 1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재국 씨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태우의 장녀 노소영 씨의 경우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당시 한국은 물론 해외 은행 여러 구자에 돈을 분산해 놓은 것이 탄로나 구설수에 오른 바 있으며, 또 2018년 한창 갑질 미투가 터지던 시절 노소영 씨는 운전기사, 헬스클럽 트레이너들에게 폭언 및 갑질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운전기사에 물건을 던지고 머리 왜 달고 다니냐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채용된 운전기사를 10분 만에 해고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일이 보도되거나, 차량 주행 중 비서에게 내리라고 했다는 증언들이 보도되어 이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이러한 노소영 씨 또한 월세가 7천만 원에 달하는 워커힐 내 고급 빌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연간 월세 임대료만 약 8억 원, 2015년부터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약 8년 동안 숙박비만 최대 7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호텔 업계 관계자가 밝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화 서울의 봄 개봉 이후 이제는 세상을 떠난 전두환과 노태우지만 이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하여 얻은 재산과 특권들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경우 손자인 전우원 씨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일가에 대해 폭로하고 5.18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근황이 주요 커뮤니티에 자주 회자되고 있으며, 노태우의 경우 노소영 씨가 12.12 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의 딸인지 몰랐는데 반감을 갖게 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며, 특히 서울의 봄을 보고 나니 노태우가 전두환과 동급으로 보인다, 이혼권에 대해 여자 입장에서 응원해왔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동정심이 싹 사라졌다, 아버지의 업보를 대신 받는 것 같다는 등의 반응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봄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이 간섭하던 체코슬라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기를 일컫는 프라하의 봄에 빗댄 표현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사망 이후 민주주의라는 봄날의 햇살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고대하였지만 그러나 찾아온 건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였으며 이로 인해 프라하의 봄처럼 한국의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던 기간인 서울의 봄도 결국 7개월을 못 가고 끝이 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군부 쿠데타 주역의 가족들의 행태를 보고 있다 보면 아직 진정한 서울의 봄은 오지 않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은 영화 서울의 봄이 1천만 관객수를 돌파하며 전두환 노태우와 그의 일가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알아본 두인우의 217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영화 서울의 봄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인우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